자, 이 30번 문제가 지금 2방법 문제예요. 그쵸? 2방법 문제. 지금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4월 10일 날 거래를 했죠. 갑이. 4월 10일 날 거래를 했는데 그 장비 자체가 수입한 물품이 이제 장비가 되겠죠. 이 장비가 30조에서 이제 까인 거야. 일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조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동종 동질 물품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동종 동질 물품을 6개나 찾아냈어요. 그치? 동종 동질 물품을 찾아내는데 지금 동종 동질 물품 6개를 찾아낸 결과 다른 게 뭐예요? 거래 일자가 다르죠. 거래 일자가 다르고 거래자가 다른데 거래자는 상관없어요. 누가 수입했는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데 조회 결과 생산자도 똑같고 거래 단계도 똑같고 수량도 똑같고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고 저 거래 일자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동종 동질 물품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일단 내 거래랑 가장 유사한 걸 찾아야 돼. 가장 유사한 거. 자,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내가 4월 10일 날 거래를 했으니까 나랑 가장 유사한 거래는 4월 5일짜리 3가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찾아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은 동종 동질 물품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격이 다르죠. 그럴 땐 뭘 쓸 수 있어요? 그럴 땐 나한테 유리한 거 쓸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뭐 쓰고 싶어? 3가지 중에서. 이거 쓰고 싶진 않죠? 가장 낮은 가격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 골라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지. 요거는 절대 계산 문제, 생긴 꼬라지는 되게, 어렵게 생겼죠. 그쵸? 되게 옛날 우리 기출 문제인데, 이 가격을 이런 식으로 케이스로 찾아내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자 그렇게 찾아내는 거고 이론은 조금만 이따가 정리를 합시다. 자 31번 보시면 이게 이제 동종 동질 물품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이론 문제예요. 옆집에서 나온 문제인데 사실 이 동종 동질 물품을 가지고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교재 72, 7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동종 동질 물품을 찾아냈어. 동종 동질 물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아야 돼요. 뭐만? 외양상 경미한 차이만 빼고 모든 게 똑같아야 돼. 생산국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동종 동질 물품을 찾아냈다면 그 동종 동질 물품 가지고 과세 가격을 결정할 거예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내 수입 물품하고 생산국이 동일해야 한다. 내 수입 물품하고 동종 동질 물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일 요건을 보는데 내 수입 물품 선적일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선적일을 전후해서 별일이 없어야 돼. 그 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뭐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위나 이런 거에 변동이 없는 그냥 평온한 시기에 그 선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적일 요건을 우리가 2번째로 체크를 했었어요. 그 다음 3번째로 체크를 했던 요건이 요겁니다.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수입 물품이 있어. 그걸 우리가 당해 물품 혹은 당해 수입 물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해당 물품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건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지금 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수입하는 이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이 내 목표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얘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래 가격. 내가 거래한 가격으로 요거를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30조인데 지금 30조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수관계 거래를 했는데 미쳤을 수도 있고 수출 판매 범위가 아닐 수도 있고
계속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30조로 과세 가격 결정을 못하고 지금 나랑 비슷하게 생긴 색깔만 다른 동종 동질 물품을 찾아냈어요. 그렇다고 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내 과세 가격을 막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얘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얘가. 그래야 얘 거래 가격을 가지고 내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말했던 게 생산국. 동일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동종동질 물품 자체 요건에도 들어가 있고 이 방법 결정 방법 요건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선적일 요건이 있었고 세 번째가 지금 말한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요건인데 요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동종 동질 물품도 수입 물품이죠. 그럼 얘도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얘도 세금을 냈겠죠? 그러면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지금 일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걸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동종 동질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이 거래 가격 자체가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동종 동질 물품 과세 가격 결정할 때 일방법으로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과세 가격으로 인정이 안 됐다면 얘는 뭘 했을까? 얘도 이 방법부터 이렇게 따져봤겠죠. 만약에 얘가 1방법을 못 썼어. 그래서 2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또 다른 비슷한 애를 찾아냈던 거죠. 그걸 쓰게 되면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건너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해. 한마디로 얘의 과세 가격은 일방법으로 결정을 했었어야 해 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걸 가지고 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거래 가격이라는 말과 과세 가격이라는 말이 자꾸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걸 막 섞어서 쓰시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나중에. 거래 가격은 그야말로 내가 거래한 가격이고 과세 가격은 세금 부과를 위한 가격이에요. 그걸 자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 세 번째 요건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실 원칙적으로 내 수입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은 모든 면에서 똑같은 게 좋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운송 수단 똑같아야 되고 운송 거리도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래 수량이라든가 단계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둘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가격 차이를 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데 내 수입 물품은 선박으로 수입을 했어. 근데 동종 동질 물품은 운송수단이 항공기예요. 그럼 항공기 운임이 좀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항공기 운임, 뭐 해상 운임 다 우리는 과세 가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 버려? 이거 그렇게 힘들게 구해낸 동종 동질 물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하면, 자, 봐봐.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만약 그 두 물품 간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1조를 적용할 수 없고 32조를 적용해야 한다. 틀려요. 한마디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3방법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주면 돼요. 요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자, 동종 동질 물품 아무리 찾아내도 뭐가 중요해? 정확성과 진실성 중요하다 그랬죠. 요걸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못 쓰는 거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30번 문제에서 했던 게 이겁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어요. 이 말은 동종 동질 물품을 둘 이상 찾아냈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둘 이상이 있다는 건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나랑 가장 유사한 걸 일단 찾아내는 거고, 그마저도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다면 뭘 쓸 수 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쓸 수 있다. 요거 갖고 장난을 좀 치니까 꼭 조심하세요. 우리가 가장 높은 거를 적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애가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합의에 의한 세율. 거기서 등장하는 애가, 걔는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과세 가격 결정할 때는 요렇게 돼야 돼요. 구분을 꼭 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31번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 지금 보시면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선적일이 변동이 없는 그런 기간 중에 선적이 돼야 된다. 생산국 동일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고요. 모든 게 같은 게 원칙이지만 그게 다르다면 가격 차이를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뭐예요? 둘 이상 있다면 나랑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내라. 근데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다면 요게 틀렸죠. 이렇게 나온다고. 높은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낮은 가격. 그래서 우리가 30번 문제에서 7,000불짜리를 골라냈던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은 2방법, 3방법, 4방법에서 항상 등장하는 애예요.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아무리 뭐 100개를 찾아내도 다 까일 거야. 못 씁니다. 관세평가에서는 이 정확성과 진실성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제외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